학교의 11월 12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이제 한 3일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지금 사실상의 거의 뭐 이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와서 또 뭐 무죄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더니 잇따라서 아주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날은 금요일 날은 아마 서초동에 대규모로 또 모인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선고 날짜를 임박해 두고 모여서 아마 법원을 좀 압박하는 시위를 벌일 것 같고 지금 민주당과 지금 민노총이 이번 주말 또 계속 지금 시위를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사법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위를 벌이는 것도 굉장히 아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목요일 날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몇 년 동안 공부해왔던 우리 학생들이 그날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날 이제 수능 시험이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는 네. 이 논술고사가 각 대학별로 있습니다. 논술고사가 네.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 야당과 그다음에 민노총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예. 자칫하면 지금 교통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만 보더라도요. 16일 토요일에 11개 학교, 또 23일 토요일에는 11개 또 학교가 각각 논술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 시위 시간하고 겹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험생들, 학부모들 이 교통 혼잡으로 혹시라도 뭐 지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네. 정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중단해야 된다는 이름의 글을 올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일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택가와 학원가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 서울의 가을 주말을 강탈하는 것이다. 정말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더 있다. 이번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에게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는 수능 시험 이거 뭐 개나 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전혀 뭐 이걸 위하는 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지 뭐 시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그게 뭔 중요하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이번 금요일 판결이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 시위 군중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전 지난주보다도 더 쪼그라들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뭐 이 교통 혼잡 아무래도 이제 시위 참여 인원수가 쪼그라들게 되면 교통 혼잡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니까 네. 큰 피해 없도록 뭐 그거를 뭐 바랄 뿐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도 국민의 정당입니다. 국민의 정당이라면 그날 정말 무슨 날인지를 좀 생각하고 시위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민노총이 지금 불법 폭력 시위를 벌여서 지금 몇 명이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런 단체에 또 집회를 허용한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불법 폭력 그 전과가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 대해서는요.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해야 됩니다. 네. 완전히 이 불법 폭력이 일상화되고 상습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단체가 시위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법원은 또 맨날 이런 거 시 금지하면 또 가처분해서 인용해서 글쎄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폭력 시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이라도 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수원지법 형사 11부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오늘 아주 화를 많이 냈습니다. 네. 오늘 이 재판부가요.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 지난 이 6월 달에 기소된 이후에 5개월이 지났는데 네.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됐는데 정식 재판이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못했다라고 지금 계속 지어나는 바람에 지금 전혀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장이 오늘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변호인들 3명한테 사건 기록 어느 정도 파악되느냐라고 물었고 변호인들이 절반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 분담해서 해야지 왜 한 사람이 다 보려고 그러냐.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 국민의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서 이렇게까지 지연된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번만 17일 한 번만 이 준비기일 인정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재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시겠지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을 그랬죠. 선고한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처음에 냈고 네. 그 다음에 재판부를 다른 이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다 거부당했죠. 네. 딱 하는 수법이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받을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지금 재판을 이렇게 지연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인들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재판을 너무 지금 지연을 하니까 오늘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가 너무 화가 나서 변호인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고 다음 한 번만 준비기라고 그 다음부터는 재판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아마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된 재판부가 지금 재판의 진행 여부 이거를 지금 공개 여부 이거를 지금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좀 입장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에 결론이 날 거다고 했는데 지금 재판 오늘 화요일인데 금요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입장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리 하기도 뭐하고 저리 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사실상 뭉갠다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발표는 안 하게 되면 그냥 공개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겠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재판을 공개를 할지 안 할지. 지금 오늘 진종호 최고위원 오늘 또 지금 서초동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공개하라고 1인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당의 총력을 동원해서 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금 이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연일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 일부 이 친윤 쪽과 또 일부 유튜버 쪽에서 당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이름과 또 가족의 이름으로 올려온 글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네, 끊임없이 네. 퍼붓고 있고. 정말 이거 지금 이 제정신인가요 지금? 그게 좀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좀 괴팍한 행위들이죠. 괴팍한 행위들인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뭐 할 때냐? 지금 그리고 그 당원 게시판 문제는요. 일단 당 차원에서 필요하면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이재명 1심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저런 식의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지. 저 대구에 계신 분은요. 네. 그냥 오로지 한동훈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좀 상실하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홍 시장이 오늘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와 대통령실을 싹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이 수습이 안 되면 당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서 나라를 정상화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가당치나 한 이야기고 더불어민주당과 손잡는 게 정상화가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저는요. 그 이 지금 오늘 제정신인가 이분요? 예, 홍 시장 그걸 보면서 최근에 뭐 우리 게시판에도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지만 서모 씨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선동을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는 거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은 정치를 하루 이틀 한 분도 아니고 지금 정치를 뭐 본인 말 따라는 뭐 굉장히 원로신데 근데 윤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이 수습이 안 되면 당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탈당하고 민주당하고 손잡고 그 민주당이 손잡을 것 같습니까? 미쳤어요 민주당이 손잡게? 아니 제정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아니 이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탈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손잡고 짝짝꿍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로지 한동훈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라이벌이고 본인의 경쟁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대통령한테 그러면 정권을 넘겨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글쎄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정권을 그냥 민주당한테 상납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이재명이 추천하는 총리 받고 예. 이재명이 추천하는 장관 받고 이재명이 강력하게 푸시하는 지역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런 것도 받고.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 저쪽으로 투항해서 가면 완전히 포로 취급하지 그걸 대통령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대통령한테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서 무릎 꿇고 빌라는 이야기예요? 민주당한테 가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건의를 했다가 또 그걸 또 자랑 삼아 얘기해요. 그걸 건의했다라고 자랑하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지 누굴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한테 민주당 이재명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 가랑이 밑으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대통령 앞에서 건의했다고요? 그걸 대통령이 가만 듣고만 계셨습니까? 이거는 뭐 심각한 해당 행위죠. 네? 예, 심각한 해당 행위예요. 아니 그걸 네. 대통령이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당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재명 밑에 가서 짝짝꿍해서 이재명 밑에 가서 그냥 거기서 몸을 의탁하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본인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 어떻게 대통령 앞에 가서 면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저 제정신인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참 아무리 그렇지만 글쎄요 지금 뭔가 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뭔가 손을 잡고 뭔가 당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배가 아파서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분은 당이 분열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분열해야 본인이 살 길이 있다. 예. 그럼 정리되고 본인이 이제 보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로 나설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내쳐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을 내쳐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좀 들어가자. 네.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쪽 보내버리고 민주당 네. 보내버리고 그럼 보수는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아닌지 정말 모를 정도로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수치입니다. 수치고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재명 가랑이 밑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글쎄 아마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귀로 하도 듣고 열받아서. 한 귀로 흘렸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어떻게 서슴없이 대통령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굉장히 아마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의 지금 요구 사항을 대부분 다 받아들여서 지금 인적인 쇄신 문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인적 쇄신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오늘 명태균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5월 9일 날 윤 대통령하고 이제 명태균이 통화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날 새벽에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문자를 해서 그러니까요. 김영선 윤 대통령의 경선 붙이라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촉발돼서 결국은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진상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쫄리니까 특검법을 수정한 특검법을 냈는데 여기에 또 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검에 대한 비토권을 여전히 넣어놨습니다. 참 이런 꼼수를 또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